괜찮아. 오늘만 하면. 있잖아. 방학 때 어디 가? 계획 있는 사람 있어? 가족끼리 막 겨울방학이라고 놀러 가는 거 없니, 너네? 일본 가요? 언제 가요? 1월 중순에? 아니, 일본을 엄청 가.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지금 4명 갔어, 4명. 와, 환율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 오사카로 가? 재밌겠다. 태령이 어디 안 가? 계획이 없어? 너네 방학해도? 태영이는? 대만 가, 너는 또? 오, 대만 날씨가 어떤가? 우리나라랑 비슷한가? 따뜻한가? 내가 대만을 안 가봤어. 잘 몰라? 잘 몰라? 그렇구나. 언제 가는데, 대만은? 1월 20일쯤에? 미리 둘 다 그러면은 날짜를 선생님한테 미리 정확하게 알려줘. 그래야지 결석 체크하고 보강 체크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8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8번부터. 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세영이 동생이 네, 그러니까 세영이 추기하고는 막 그러니까 바이디 비버만 녹음을 찍거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대충 저는 찍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1번 찍은 사람. 8번, 8번. 다들 손을 드는 건지 모르는데, 다들 왜 손을 막 이렇게 드는 거야? 다 1번 찍었어요? 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살펴보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문장 하지 않았나? 안 했나? 여기 있다. 사문제 푸는 법. 해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1번. 첫 번째로는 주어진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단서나 색깔을 잡아야 합니다. 단서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 대명사 같은 친구들을 단서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 단서, 그러니까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왔을 때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걸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색깔을 쓸 때 우리 연결 그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역점 연결사가 나왔는지 인과 연결사가 나왔는지 화로 나왔는지 등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클릭이라고 해서 중간에 뭔가 균열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보통 이제 문장 삽입이라고 했을 때 진짜 쉬운 문장 삽입은 아예 소재가 다르게 나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통은 너무 빡빡하다. 이런 류의 이제 글이 쭉 진행이 됐을 때 교통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운송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진짜 쉬운 문장 삽입. 그거는 바로 찍으면 돼. 근데 진짜 어려운 문장 삽입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무관이지 방금 얘기한 것. 어쨌든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 삽입은 사실 누가 해석 잘하냐의 싸움인 거야. 이 친구는 막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해석을 잘하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주어진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욕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 컨실 무슨 뜻일까요? 컨실 자리다 숨기
뜻이죠. 그것들을 숨기려는 욕구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욕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욕구는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야. 선생님이 지금 막 화나. 그러면 너네가 내 화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아, 진짜 빡치네, 화나네,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정을 숨기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지. 그래도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내가 빡친 걸 아이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의 감정을 좀 숨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두 가지 욕구가 모두 공존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 쓸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연결사 있어요, 없어요? 연결사라고 하면 보통 맨 처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연결사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지시사 대명사 같은 친구들이 나와 있나요? 뭐 이런 댐 같은 친구들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픽스를 얘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가 될 수가 없어요. 앞문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단서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문제 좀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무조건 크랙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스킬이 통하지 않아요. 크랙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글을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래쪽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에 우리의 수렵 채집인 조상들은 생존할 수 있었대요. 오직 뭘 하면서 끊임없이 의사소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뭐를 통해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수렵 채집인 조상이라고 하면 언어가 이렇게 발달되지는 않았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어? 비언어적 신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대요. 언어가 없었더라도, 그럼 언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서로의 감정 전달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죠? 끝없이 의사소통을 했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언어든 비언어든 어쨌든 의사소통의 욕구라는 게 존재했었구나.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이 된 뭐 전에 언어의 발명 이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된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 얼마나 표현됐는지 그리고 몸짓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대한 것이래요.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또는 몸짓이 어떻게 얼마나 정교한지에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that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that이 의미하는 거 찾아보세요. 얼굴 표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몸짓으로 뭘 정교하게 이제 무언가를 표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채령아, 뭐라고 부를까요? 얼굴 표정, 몸짓. 이게 말했잖아. 의사소통을 옛날에는 수렵채집일 때는 어떤 걸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했대요? 무엇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첫 문장에서 찾아봐.
왜냐면 봐봐.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이잖아. 두 번째 문장에 대시 나왔다는 건 이 대시 가리키고 있는 게 어디 있단 얘기야? 첫 번째 문장에 있단 얘기야. 두 번째 문장에 없어요. 첫 번째 문장에 있단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아야지.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의사소통을 했어. 안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의사소통을 무엇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야? 비언어적 신호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신요, 이 비언어적 신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언어적 신호가, 아, 우리 얼굴 표정이었구나, 우리의 몸짓이었구나, 이런 걸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1번 전 문장이었고요. 지금부터 정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있죠? 우리의 욕구는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숨기기도 한다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크랩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아래쪽을 보니까 우리 내면에서 다투는 이러한 들이 힘들과 함께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대요. 무엇을?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1번. 바로 1번인 이유를 은성이가 얘기해볼까? 1번인 이유. 여기까지 읽고 1번인 거 바로 알 수 있어. 이유가 뭘까? 응. 봐봐.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문장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에 이들 있잖아.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소통 해야 안 해요? 의사소통 해야 안 해요? 하니까요. 의사소통 한다니까 뭘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요?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했다. 라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반대되는 의견 제시된 적 있어? 반대되는 의견 제시된 적 없죠? 없죠? 근데 어떻게 1번 뒤에 이러한 심지어 지시사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충하는 힘. 이 상충하는 힘이 그러면 뭔데? 뭔데? 이게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다는 거지. 뭐가 상충하는 힘이야? 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힘,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힘. 이게 서로 반대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서로 반대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counterforces가 되겠죠. 됐지? 네, 이렇게 바로 1번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문서 만약에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가 없잖아. 그 주변에 있는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아래쪽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감정은요, 끊임없이 새어 나온대요. 어떤 형태로? 뭐 몸짓이나 우리의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이나 포즈 같은 걸로 새어 나온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는 것들도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얘기야? 비언어적 신호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진짜 감정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야. 내가 말로 하는 거 진짜 감정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진짜 감정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훈련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되지 않아 집중하도록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도록 훈련되지가 않습니다. 비언어적 신호가 우리가 진짜 나타나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비언어적 신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숨쉬는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요, 집착합니다. 어디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워드, 말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지. 이거는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야? 언어적 신호에 우리는 집착을 한다는 거야. 언어적 신호에. 뭘 하면서 또한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적 신호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거야. 오직 작은 퍼센트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퍼센트냐면 잠재적인 사회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 기술의 작은 부분들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언어적인 것도 물론 사회적 기술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언어적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스킬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스킬을 완전히 사용하고 싶어. 비언어적에도, 언어적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디에도 집중을 해야 돼? 비언어적 신호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문제 없죠? 주제 문장 어딜까요? 주제 문장이 어딜까요? 어디 찾았니? 주제 문장? 주제 문장? 어디 찾았어? 마지막 문장? 태양이 어디 갔니? 마지막 문장? 주제가 맨 처음 나오는 문장. 어디냐면, 우리 주제 고르는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아마 계속 반복했을 거야. 주제를 찾는 법. 역점 연결사 뒤. 중요하다고 했었죠? 역점 연결사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3번 뒤에 있는 문장. 역점 연결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도록 훈련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주제가 맨 처음 나오는 문장이 3번 뒤에 문장이고 5번 뒤에 있는 문장은 그거를 마지막에 결론 내주는 문장으로 쓰이는 친구입니다. 볼게요. 질문을 위글의 전체의 주제를 영어로 요약한 거야.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세영이 해봐. Since we're not 네? 어? 처음 거 못했다고? 뒤에 건 했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집 사람들의 어디에 너무 벌벌 큐스 그러니까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도록 뭘 하지 않았어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어. 집중하도록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도록 뭘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주제니까 당연히 주제 문장 뒤져봐야지. trained가 나와야 되겠죠? 훈련받지 않았대요. 훈련받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히 사용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용하지 않아. 잠재적인 무엇의 스킬을? 사회적 스킬을 완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질문이 본문에 밑줄 친 this를 지칭하는 내용을 찾아 한글로 이것들 이렇게 쓰지 말고 한글로 의미하는 걸 써볼게요. 채령이 뭐라고 썼어요? 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질문 3입니다. 본문에 밑줄 친 this가 지칭하는 내용 찾아서 한글로 써볼게요. 은상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착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말할 것만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디스로 표현이 된 문장이겠죠? 잘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후다닥 할 수 있었고요. 뒤에를 좀 더 볼게요. 복습 문제. 풀어온 거 체크해보자. 첫 번째. 세영이 몇 번? 2번? 2번 이유는 그들의 리뷰는 무슨 뜻이야?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그 감정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였지? 숨기는 거였죠? 컨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잘했어. 위 그래 빈칸을 들어갈 말. 채령이 이러한 상충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충하는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한대요? 몇 번? 다른 사람이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지 못한다. 음. 이거 약간 복수 정답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 2번 말고 다른 거 찍은 사람 있어요? 몇 번? 4번. 완전히 전달하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한다. 2번, 4번 복수 정답 취급할게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좋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채민이는 몇 번 찍었어요, 이거 2번에? 4번 찍었어요? 2번이 정답이 안 될까? 다른 사람, 미안해. 복수 정답 취급 안 하고 2번 뺄게요. 이유! 2번이 안 되는 이유. 2번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이미 주제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2번 문장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 근데 봐봐. 여기에 우리가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랑의 연관성이 좀 이상해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진짜 감정은 끊임없이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흘러나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however 때문에 안 돼요. 여기서 비언어적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아래쪽엔 however 하면서 문맥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비언어적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취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 성이 4번이요. 이유는 해석. 그렇지.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굿. 우리 오늘 수업 이거 할까? 괜찮지, 그것도. 딱 10분까지만 할게. 5번 안 쓰게만 하고 빨리 풀고 가자. 해볼게요. 1번 찍은 사람. 1번 찍은 사람. 2번 찍은 사람. 3번 찍은 사람. 2번, 3번? 3번, 4번 찍은 사람. 오케이. 해볼게요. 9번 하겠습니다.
빈칸 지금 어디에 뚫려 있어요? 이거 푸는 법 배웠었죠? 빈칸 어디에 뚫려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뚫려 있네요. 그럼 어디부터 읽어야 돼? 우리 빈칸 푸는 법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잠깐만 읽고 있을래?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만.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다 읽어봤죠? 빈칸은 첫 번째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아래쪽 그냥 쭉 주제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실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빈칸이 중후반에 뚫려 있을 때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고 거기서 단서를 확인해야 된다.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연결사 중에서도 역사 같은 거 아니고 안문 중요한 인과랑 비유의 연결사가 단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서가 있어. 앞문장이 중요한 거였으니까 앞문장으로 가면 되고 단서가 없으면 뒷문장으로 가주시면 돼요. 요거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부터 읽을 거야? 여기부터 읽을 거야. 이것은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것은 보여주는데요, 뭘 보여주냐? 실수인 거야. 이게 왜 실수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지. 뭐가 왜 실수인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 그 와중에 안에 있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 와중에 또 간접의문문입니다. 이 구문이 좀 어려워요. 이것은 보여준다. 이유인데요. 무슨 이유냐? 왜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뭘 가정하냐면 또 이걸 가정해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큰 이유. 그러면 봐봐. 여기 이 문장에서 나오는 이 빈칸에 대한 내용은 특정한 문화 산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와 같은 걸까? 다른 방향성인 걸까? 같은 방향성이 나와야 할까요? 다른 방향성이 나와야 할까요? 이 글의 주제와 같은 방향성일까요? 다른 방향성일까요? 다른 방향성.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수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래잖아. 이해됐어? 빈칸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성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됐어? 반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빈칸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구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뭔데? 얘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 그 이유를 알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앞문장 가시면 돼요. 근데 앞문장을 가서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누가 보여? 온디아들 핸드가 보이네요. 온디아들 핸드 언제 쓰이는 거예요? 언제 쓰이는 겁니까? 이거 대조의 연결사잖아.
대조의 연결사라는 건 언제 쓰이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아드 랜드가 나오잖아. 앞뒤가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앞 문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교군과 비교 대상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키가 아주 크다. 하지만 선생님은 반면에 선생님은 키가 좀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건 채령이가 키가 큰 것과 선생님이 키가 작은 것 두 개가 다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 맞죠? 두 개를 한 문장으로 생각해야 돼. 채령이는 키가 크고 선생님은 키가 작다. 그래서 온디아다 핸드를 보고 여기서부터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그 바로 이 문장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발견했대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요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음, 관객들이에요. 관객들인데 어떤 관객들이냐면 공유하지 않는 이 무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은 관객들은요. 생각한다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쇼가 매우 웃기다고 생각을 한데 어떤 방식으로 웃긴 거냐면 이러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이 사람 아까 어떤 사람이었죠? 요 사람이었죠. 이 A라는 알치의 터 레이시즘이 뭐예요? 인종차별주의. 터무니없는 인종차별주의.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요, 어떤 거의 시선이야? 프로듀셔. 만든 사람의 그 이제 감독의 의도였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비교군이니까 비교군을 써볼게. 처음에는 주인공이라고 칠게요. 이 사람 벙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냥 벙커라고 치자. 이 벙커의 관점과 누구의 관점이 같아요? 시청자의 관점이, 아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이야. 왜냐면 그 벙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시청자라고 했잖아. 근데 이 벙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 사람? 인종차별을 하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시청자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야? 누구와의 같아? 그렇지. 제작자와 관점이 의도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웃는 거야? 쟤 되게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보라고 생각해. 벙커 쟤 되게 멍청하다. 인종차별을 해? 멍청하네. 이런 식으로 코미디 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 관점이야. 그 다음에 온디아드랜드가 나오면서 두 번째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그러나 그 시청자는 시청자인데 어떤 시청자냐면 그들 스스로 고집쟁이인 시청자들이야. 그들 스스로 고집쟁이란 얘기는 뭘까? 딱 봐도 벙커의 관점과 아니 저는 고집쟁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봐봐 윗문에서 벙커의 관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나오는 비교는 당연히 뭘까? 벙커의 관점과 시청자의 관점이 어떻다는 거야? 같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맞죠? 그러면 벙커의 관점과 시청자의 관점은 이제부터 같은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벙커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 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사람이야? 인종차별하는 사람이고 얘도 뭐 하는 사람이야? 인종차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시청자가 벙커를 볼 땐 뭐라 그래? 바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이 시청자가 벙커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작자가 의미한다고 그 비웃는 걸 누구를 비웃는 거야? 가족들을 비웃는 거. 가족들을 비웃는 거다. 이렇게 제작자의 의도와 같아요, 달라요?
제작자의 의도와 다른 거야. 다르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위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같은 거고 아래는 제작자의 의도와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문장을 읽으면서 습득한 정보들인 거야. 전체가 이해가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벙커의 관점은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첫 번째로 나온 건 이 사람과 시청자의 관점은 같지 않아. 그래서 제작자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그러한 의도였고요. 이 시청자들은 벙커를 과분의 죄에 되게 터무니없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웃기다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벙커의 관점, 인종차별하는 관점이 시청자의 관점과 같아요. 이 시청자도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고 제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이 시청자는 벙커를 볼 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이러고 마지막 문장을 또 읽어보는 거야. 이것은 보여줍니다. 왜 추정하는 게 안 되는지, 뭐가 추정하는 게 안 돼? 특정 문화 산물이 어떻다는 걸 추정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빈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벙커라는 사람 또는 벙커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벙커나 벙커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인 거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벙커의 관점을 보고 있는 거야? 다 같은 벙커야. 벙커는 한 관점밖에 안 가지고 있어. 왜? 인종차별 그 관점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벙커를 보면서도 시청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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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빈칸에는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할 것과 같은 방향성이 나와야 돼? 다른 방향성이 나와야 돼? 다른 방향성이 나와야 되죠? 그럼 빈칸에는 관점이 같다가 나와야 돼? 다르다가 나와야 돼? 같다가 나와야 돼. 관점이 같다가 이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특정한 문화적 산물은 모두 같다. 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관점이 같다는 얘기를 빈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기 어떻게 해석할까, 세영아? 그렇지. 많은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거. 많은 관점이라는 건 관점이 지금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뭐야? 반대복이에요. 얘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 거야. 맞죠? 그 다음 2번 체령 사회학자의 생각을 반영한대요. 사회학자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윗문장 보면 나오겠죠. 사회학자들이 뭘 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도 뭐야? 다양하다는 거니까 반대복이네요. 성이 3번. 사회 편견을 형성한다. 이거 좀 애매하다. 맞지? 이거는 특히 다양하다, 다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세모 치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세영이. 그렇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칠 거다. 똑같은 영향이래. 너무 빼박으로 4번이 정답이다. 맞죠? 너무 빼박으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채령이. 그렇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완전 무관한 내용이고요. 정답이 아닌 이유. 사람들에게 편견을 형성한다. 3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뭐라고? 가장 적절한 게 아니야. 맞아. 가장 적절한 게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제 같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이런 거야. 뭐, 그러니까 평균이 다 똑같은 평균은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생각하는 평균과 제가 생각하는 평균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같을 수 있지. 근데 너무 4번이 빼박 정답이야. 똑같다는 얘기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3번가 없어. 그러면 3번 보기가 정답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찍으시면 되고요. 요약 한번 해볼게. 채령이가 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문화적 콘텐츠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대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이 오랜 더 패밀리라는 시트콤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여기 못 채웠어요. 뒤에는 가치관에 따라 시트콤의 주제를 또는 제작 의도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 채운 사람 있나요? 문장이 어떻게 채웠어요? 인종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개별적인 맞습니다. 잘했어요. 주제는 몇 번일까요? 주제 몇 번일까요? 첫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 표시하면 되십니다. 첫 번째 문장도 마지막 문장도 전부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문제 푸는 거 나가보자. 9번 복습 가볼게요. 1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세영이 몇 번? 몇 번? 4번이요. 빈칸에서 사회학자들이 뭘 얘기해야 돼? 사람들이 그들이 만나는 문화에 어떻게 한다? 개인적인 관점을 적용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주제 태령이 2번 5번 주제 어떻게 해석해봐. 리셉션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리셉션 반응 그 리셉션 그때 가면 카운터 있잖아. 거기 우리 리셉션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고객들에게 반응해주고 응대해주는 데라고 해서 리셉션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반응, 응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은성이 5번 얘는 한글이니까 씁니다. 잠깐 쉴래? 아니면 계속 할래? 어떻게 할래? 쉬다 손. 안 쉬어도 돼요? 계속 해도 돼요? 아니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힘들어하는데 진짜 안 쉬어도 되지? 은성이 괜찮아? 코만 풀고 와. 윤지 없으면 바로 시작을 했을 텐데 윤지 없어서 다행이다. 아, 졸업하네. 형이 이미 졸업했지? 지금 백수네 너 지금? 맞잖아. 아무 신분이 아닌 거 아니야?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백수지. 볼까요? 해볼게요. 10번. 1번 찍은 사람. 2번, 3번, 4번. 오케이. 빈칸이 또 어디에 있어요, 친구들? 첫 문장에 있나요? 첫 문장에 없죠? 중후반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읽을 거야? 중후반부터 읽을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 얘들아. 사실 이거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거든? 왜냐면 처음부터 뭔가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야지 내가 문제를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하는 말이야. 진짜 아니야. 요즘 수능의 특징이 바뀌기는 해서 만약에 스킬을 이렇게 써봤는데 안 풀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좀 어려운 식으로 재진술이 나오는 문제들 몇 개 없기는 해. 이번에 트렌드가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스킬도 쓰면서 재진술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스킬 안 쓰면 또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재진술에만 꽂히잖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어. 스킬 등급이 안 나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스킬과 재진술을 사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 재진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독해하면서 계속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스킬은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아. 너네가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일단 내가 추천하는 건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듣잖아. 그치? 그럼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들은 처음에는 써봐. 왜냐면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을 때는 그 전에 너네가 풀 때는 솔직히 제한 시간 잘 안 두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스킬을 써봐. 그 다음에 스킬을 써도 문제가 안 풀리면 처음부터 읽으면서 재진술 파악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게 가장 연습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빈칸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 관리자들은요, 음, 여기서 복수하는 거야? 여기다?
관리자들은 더 많은 비중을 준다고 합니다. 뭘 하는데 비중을 주냐면 수행을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준다고 해요. 뭐 하는 동안? 3개월 기간 동안 그 평가의 3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을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준다는 거야. 뭐보다? 이전에 9개월 동안의 평가 기간보다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가 기간 그러니까 9개월이랑 3개월을 더하면 몇 개월이 되니? 12개월이 되죠? 평가를 하는데 12개월간의 평가를 하려고 해요. 12개월 동안의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방금 문장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있죠? 9달에 관련된 거보다 3달이면 사실 9달이 일한 기간은 훨씬 더 길 거 아니야. 그치? 9개월과 3개월이 있어요. 9개월이 훨씬 더 많이 일했죠? 근데 관리자들은 여기서 어디에 평가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해요? 어디에? 3개월의 평가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둔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서 이 이유가 뭔데? 이 이유가 뭔데? 됐습니까? 됐어요? 이 이유는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윗문장일까? 아랫문장일까? 윗문장일까? 아랫문장일까? 아랫문장이에요. 이유는요? 퍼즐 나왔기도 하죠. 사실 봐봐. 이 문장에 빈칸 문장에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랫 문장 가볼게요. 이 이유가 계속 나올 거야. 뭐냐면 가용성 휴리스틱은요. 아 뭔지 모르겠다. 가용성 휴리스틱이 뭐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얘 뭔지 몰라. 근데 소재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친구는 적어도 9개월보다 3개월에 더 편차를 두는 이거에 3개월에 더 비중을 두는 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됐어? 이해됐죠?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요, 영향을 받는데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에 해석이나 복구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진짜 문제 잘 푸는 친구들은 세영아 어떻게 푸는지 알아? 진짜 문제 잘 푸는 친구들은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방금 빈칸 문장 읽었잖아. 이게 이유가 뭐지? 어떤 정보에 대한 해상이나 복구 가능성이 용이함 때문이구나. 그니까 뭐야? 기억이 더 잘 나기 때문이구나. 회상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고 정답 바로 찍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 몇 분 걸릴까? 빈칸 문제 하나 푸는데. 한 30초 걸리나? 길어야 1분 걸리나? 맞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있잖아. 기억이 더 잘 나게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니?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주 이지하죠. 이지해. 정리하면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만약에 어떤 것이 너의 기억 속에서 쉽게 회상이 되어진다면, 너는 높은 가능성으로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에는 최신 정보가 어떻게 한다? 기억이 더 잘 난다. 최신 정보가 기억이 더 잘 난다. 세상이 용이하다. 복구 가능성이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억이 더 잘 난다밖에 여기에 들어갈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사실 이런 식으로 막 해설하면서 가잖아. 그러면 한 시간에 거의 한 5개, 6개도 해설할 수 있어. 왜냐면 한 시간에 읽어야 되는 지문이 문제 위에 아무것도 안 읽었잖아. 그치? 두세 문장 읽었잖아. 근데 정답 나와 안 나와? 정답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하시면이란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완전 스킬만 딱딱딱 써먹을 수 있는 해설 강의가 되는 거.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다 건너뛰고요. 요약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요약해볼게요.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어떻게 떠오르는 정보? 태영이 쉽게 떠오르는 정보나 최근의 사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사건의 빈도와 규모에 대해 뭐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어? 잘 물어준 거야? 크게 한 번만 얘기해줘봐. 잘못 판단?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개념. 좋습니다. 또는 뭐 오해할 수 있다는 개념 다 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해상이 어떠한 정보? 해상이 어떠한 정보? 용이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인지적 무엇? 인지적 착각, 인지적 편향이라고 얘기해요.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어떻게? 공정하지 못하게 또는 객관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 잘했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스킬이 것 같지? 괜찮지 않아? 해볼 만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 시간 진짜 줄이거든. 그래서 모의 진짜 한번 써봐. 그 다음에 전체 읽어. 스킬을 한번 써보고 정답을 찍어보고 다음에는 전체를 읽어보고 다시 정답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좀 생길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험 봐보자.